우리는 프롬 베를린 투 베리어 프리, 베를린에서 베리어 프리를 탐구한다는 의미로 팀 프롬 베투베를 결성했다. 모두 음악 전공자로 이루어진 우리 팀은 한국과 독일의 장애예술인의 삶과 그 지원 정책에 대해서 탐구하기 위해 여러 장애예술인과 기관 컨택에 성공했다. 국내에서는 화가, 배우, 피아니스트 등 장애예술인, 그리고 서울 장애예술 창작센터, 앙상블리안 한국장애예술인협회를 만날 계획이며, 독일에서는 람바잠바 극장, 티크바 극장, 다이버시티 아트컬처, 베를린 공립예술대학교 등을 만날 계획이다. 우리는 출국 전 국내 상황을 먼저 살펴보기로 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 화가 유진이라고 합니다. 해금을 연주하고 있는 양하은입니다. 예술가 조을이고요. 노영서라고 하고요. 피아노를 연주하는 24살 김민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장애 예술인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장애 예술인과 청년 예술인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리고 그 다리를 잇는 중간 매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서울 장애예술 창작센터는 서면을 통해 만나볼 수 있었다. 우리는 궁금해졌다. 한국에서 장애 예술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그래서 한 분 한 분 만나보기로 했다. 네, 장애 예술인으로 살면서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대학원에 입학원서를 냈었어요. 작년에. 이름을 대면 알만한 학교인데, 그래도 서울에서 그래도 꼽히는 학교인데, 입학원서를 내고 이제 2차로 면접을 보는데 되게 교수님들의 인식이 아직 이렇구나를 느낄 수 있었던 게 첫 질문이 돈 있습니까? 였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우리 학교는 베리어 프리가 잘 되어 있지 않는데 만약에 된다 해도 어떻게 다닐 수 있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게 되게 아직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를 되게 그때 직접적으로 확 느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좀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불편한 것 같은 경우는 공연장을 구할 때 공연장에 베리어 프리가 안 되어 있는 공연장이 아직까지는 더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 좀 그 두 가지가 제일 불편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각 장애인으로서 이제 미술 활동하기가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게 많이 모르세요. 무용도 마찬가지. 다 잘 모르세요. 근데 소수의 인원이다 보니까 우리끼리만 알지 그 외의 것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인데 춤을 춰, 미술을 해, 난 몰랐다 이러신 분도 있고, 어디 가서 공연을 하면 그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 많이 없어요. 특히 저 시력 같은 경우 어두운 곳을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많이 모르는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다 비슷비슷하겠지만 이제 저희는 공연을 다닐 때 이제 큰 공연도 많이 가지만 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공연을 많이 다녀요. 그래서 학교 혹은 노인복지관 등등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그런 공연을 많이 하는데 일단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레퍼토리가 이제 거의 비슷한 곡들로만 세워서 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느껴지는 뭐랄까? 정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힘들었고 사실은 지금까지도 좀 딜레마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짧은 거부터 말씀드린 독일에서 불편했던 점은 없었고요. 그냥 제가 다 왜냐면 모르면은 물어보면 되고 물어보면 친절하게 다 도와주려고 하는 저는 사람들만 봤거든요. 물어봤는데 시큰둥하다든지 그런 사람을 본 적은 없거든요. 물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한 번 한국에서
거의 목청을 높이면서까지 장애학생 지원센터 그 사람이랑 싸웠던 적이 있는데, 근데 제 앞에 이제 약간 발달장애라고 바뀌었나요? 그런 플루타는 형이 있었어요. 되게 착하고 친절하게 막 저희들 이름 다 외우고 막 이렇게 지나다니면 인사하고, 그래서 저도 인사하고 이제 뭐 그런 형이었는데, 그분한테 너무 좀 뭐라 그러, 차갑다고 하는 좀 아닌 것 같고 되게 무례하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내용이 무례하다는 게 아니고 말하는 태도가 너무 무례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시고 제가 볼일을 보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뭐 모르는 게 아닌데 발달장애라고 해도, 그러니까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다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시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되게 발끈하시면서 막 하시는 거였어요. 아니 이게 발끈하실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제가 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뭐 뭔가 이유가 있으셨다든지 아니면은 뭐 뭔가 그렇으면은 다음부터는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라고 했는데도 너무 화가 많이 나신 거죠. 좀 그렇게 실랑이를 했죠. 실랑이를 하다가 도저히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냥 장애를 이해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선생님 만나기 힘들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장애 인식 동기들이 없어서 이해하기가 불편했고, 장애가 가진 친구들에 의한 교육이 없어요. 홀로서기가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연주 장소가 매번 바뀌고, 그리고 뭐라 그러죠? 연주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옷부터, 그 다음에 연주곡부터, 연주곡 순서부터, 이런 게 모두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늘 반복적이지 않고 이런 변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힘들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주위 친구들도 그런 걸 되게 힘들어해요. 홀로서기를 못한다는 거. 네, 예술활동만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없다면 우리나라에 생겼으면 하는 제도나 정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 슬프지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지만 어떤 네트워크에 속해 있지 않는 이상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자생해서 뭔가를 하겠다? 이게 진짜 저는 너무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고, 뭐 일단 네트워크가 너무 좁고, 그리고 이제 진짜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혼자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기가. 장애인 예술가끼리의 그런 어떤 커뮤니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힘들고 어떤 게 좋고, 뭐 음악 대학 생활 같은 경우도 솔직히 너무 저는 좀 그랬던 게, 이거를 제대로 알려주는 선배가 없더라고요. 그게 너무 외로웠어요. 서로 좀 정보들도 교류할 수 있고, 좀 어떤 인적 네트워크 같은 것도 좀 쌓을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일 큰 문제는 직업의 폭이 너무 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장애인 예술인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이다, 혹은 어떤 악기를 전공한 사람이다, 학원에 가서 레슨을 할 수라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레슨으로 뭐 이렇게 뭐랄까 생계를 이어간다거나 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당장 이제 할 수 있는 게 그런 연주자 말고는 없으니까, 솔직히 제일 좋은 거는 좀 일할 수 있는 여러 그런 어떤 지원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가진 재능들을 좀 나눌 수 있고, 그러면서도 좀 돈벌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좀 넓어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예술활동만으로는 경제활동이 안 되는 건 사실이죠. 네. 한 달에 월급을 받아도 200이 넘는데, 솔직히 배우 활동으로 해서
한 달 반, 두 달을 고박 연습을 해도 200을 받기는 힘들어요. 예. 그러면,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한 달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대 관리비라든지, 혹은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예술인 지원금으로 해서, 이런 것만이라도 안 밀리고,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주시면. 예술 활동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보니까 그게 어렵고, 투잡을 해야 좀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이 되고 하는 편이에요. 저시력에 대한 또 혹은 전맹? 어떤 학생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학생이 오기 전에 미리 장애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더 많은 상담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 학생이 뭐가 필요한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할지를 연구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미래가 너무나 껌껌하고 깜깜하고, 또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엄마의 책임 같아요. 그게 제 책임은 아닌데 다음을 연계해주고 다음 또 회사를 찾아주고 하는 게, 엄마가 꼭 못하는 게 죄인인 것 같고 엄마가 무능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을 벌고 있나요? 네. 쓰는 게 더 많나요? 쓰는 게 더 많아요.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을 예로 들면은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누가 온대요. 유명한 사람이 온대. 그러면은 사람들이 참 많이 오잖아요. 표를 사서 많이 오고 뭐 그러거든요. 근데 독일에서는 뭐 그런 꼭 콘서트홀뿐만이 아니고 좀 작은 홀들이나 아니면은 정말 뭐 홀까지는 아니고 야외, 그러니까 홀처럼 근사하지만 어쨌든 장소가 야외인 거예요. 뭐 야외에서, 그리고 그게 도심이 아니고 좀 외곽에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곳에서, 그게 단지 뭐 도시 한복판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 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와요. 그러니까 왜 여기까지, 저도 처음에 와서 이해가 안 됐던 게, 왜 사람들이 여기까지 차를 타고 와서 이 연주를 보려고 하는 걸까? 뭐 그런 생각이 처음엔 들어서 되게 신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찾아와서 보거든요, 연주를. 처음 느꼈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재밌었어요, 그게. 적인 게 특히 수요, 예술 활동에 대한 수요나 관심도가 일반 대중들한테도 높기 때문에 사실 예술인들의 삶이 지속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장애 예술인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되게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한국에서 장애예술계를 지원하는 단체나 기관은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 예술 지원에는 창작, 유통, 소비, 향유, 교류 등 다양한 프로세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장애예술 생태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기관에서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일 많은 건 창작 부분인 것 같아요. 장애 예술인들이 창작 욕구가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 높은 작품들도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요. 그런데 이게 소비로 이어지는 것은 아직은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모두 예술극장이 이제 출범을 하고 조금씩 그 소비의 장을 넓혀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소비와 유통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장애예술인과 청년예술인을 연결하는 것이 저희의 되게 주된 비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사업들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장 취약한 것은 이론이에요. 왜냐하면 왜 이론이 취약하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냥 예술을 예술 활동으로들 각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술에 대한 이론을 뒷받침해 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평론들을 각각 다 갖고 있잖아요. 문학에는 문학평론, 미술에는 미술평론, 음악에는 음악평론, 무용은 또 무역평론, 뭐 대중예술은 대중평론인데 우리는 전혀 평론이 없어요. 평론이 없다는 것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미지와 함께 소떼평론을 만든 것은, 소떼평론은 옛날에 소떼 문학으로 여기 쭉 뒤에 쭉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최초, 세계 최초예요. 이 장애인 문학지가 있는 거는. 그래서 저걸 100호까지 만들고 폐간을 했는데, 근데 이 소떼 문학이 스탠포드 대학교 도서관에서 1권부터 창간호부터 100호까지 구입을 해갔어요. 구입을 해가면서 그 사람들이 이유가 뭐냐면 놀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에는 장애인 문학지가 있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장애를 갖고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많아요. 알고 보니 장애인이야. 그래서 거기 그 외국 사례는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모아서 또 장애인 문학이라고 하는 문학지를 만든 거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대요. 현직 장애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들었습니다. 귀 기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연주자들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연주자들이 개인 리사이트를 개최하고 충분한 사례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사례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에 일단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하게 장애 예술인 분들이 고용되어 있는 기관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빈예술단과 조금 협업을 하고 있어서, 정확히는 한국장애인 공연예술단과 협업을 하고 있어서 그 기관에서 의뢰하시는 일들을 저희가 감당하고, 또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을 조력을 하면서 장애예술인 분들이 개인적으로 직장 생활을 유지하시면서 본인의 비토조적인 활동들을 병행하실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술가가 본인의 활동을 지속을 함으로써 본인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 높아진 부가가치로서 자신의 직업을 찾고 그 직업을 지속하고, 또 거기에서 자기에게 해당되는 급여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례비 같은 부분들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커리어를 도와드리는, 커리어 개발을 도와드리는 측면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술인 개개인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또 부탁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려요. 일단은 모든 예술 분야가 그렇긴 하지만 특히 장애예술계의 종사자들이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분야보다도 특별히 진정성이 좀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진정성 있는 예술인분들이 많아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장애 청년 드림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저는 좋은 예시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협력하는 모습들을 지켜보고 또 이렇게 일부 인터뷰로서 참여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장애 예술인 분들이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나아가 장애 예술계에 함께 하시는 장애 예술인 모든 종사자분들, 그리고 당사자분들이 지치지 않고 진정성 있게 자신만의 길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미약하게나마 조력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직원을 뽑을 때 복지 전공자로 뽑으면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은 있지만 예술을 모르고, 그리고 또 예술 전문가를 뽑자니 장애인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이런 갈등을 하다가 예술적 사람들을 많이 뽑았어요. 그러니까 뭐 문화재단에 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진짜 몰라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잘 안 가요, 그 단체를. 왜냐하면 그래도 아는 선생님이 막 오면서 아유 누구 지우씨 왔어요? 막 이러면서 요새 공연 뭐 해요? 막 이러고 해야 될 텐데 그냥 오는 거 아무도 모르는 거야. 자기네들이 여기에 근무할 것 같으면 적어도 예술인들에 대해서 좀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뭐 그게 그 사람 안다는 게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노력도 안 하고 뭐 그런 베이스도 깔려 있지 않다 보니까 교감이 서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술 지원 담당자들하고 장애 예술인들하고 겉돌아. 그러다 보니까 예술인들이 잘 그게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가지도 않아. 나는 가장 아까운 게 뭐냐면 관객이 없어요. 응? 관객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관객은. 그러면 그런 노력들을 이런 직원들이 뭐 자기 아는 사람 다 부르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한번 와서 보면 다시 오는데 관객이 없이 하는 게 너무 정말 아주 큰 어려움. 그리고 이제 장애 예술인들은 자기 예술이 잘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가 잘 돼야지 전체 속에서 장애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으면서 자기도 발전하는 거거든요. 장애 예술인들이 이제 이거를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좀 파일을 키워야 되겠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면은 그 속에서 우리의 힘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장애 예술인들이 자신의 예술 활동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같이 장애인 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외에도 서울장애예술 창작센터에서는 서면을 통해 장애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과 창작 역량 강화를 목표로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고 답변 주셨으며 장애예술 생태계에는 창작이 매우 중요하여 이를 활성화하고 있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또한 장애예술인이 겪는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창작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통해 300만 원 창작 활동비를 지원하며 베리어 프리 레지던시와 문자 통역,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예술인을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한국에서의 다양한 인터뷰를 마치니 어느새 독일로 출국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안녕!